자, 연애상담 첫 번째입니다. 사연. SNS 중독 여자친구 고 올스타. 무조건 스타. 나 제일 싫어.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저보다 SNS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고 또 찍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이동할 때도 그 사진들을 보고 보정해서 올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제 연락도 무시한 채 SNS를 하는 거예요. 카톡 답장은 익십하면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고 오죽하면 저는 급하게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면 SNS로 DM을 보내야 돼요. 와 대박이다 진짜. 뭐야? 자, 딘딘 씨, 만약에 이 여자 SNS 들어갔다, 이 여자분 여기 SNS 들어갔다, 밥 먹으러 갔다, 어떤 포즈가 나오죠? 밥 먹으러 가면 일단 이러죠. 아 오빠 여기 손 좀 뒤로 빼봐. 오빠 의자 좀만 더 뒤로 빼봐. 오빠 나와. 그 사진 찍을 때 자기 얼굴을 몰라. 네, SNS에 지금은 조금 이제는 많이 퍼져서 안 하는데 초창기 인스타에 네. 가장 많이 올라온 사진들 있죠. 뭐 모닝커피 하는데 주인은 커피가 아니라 주인공은 그 뒤에 있는 백이나 백이야. 지갑.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진 찍을 때 좀 좋은 차들은 헤드에 이게 있잖아. 헤드레스트에 마크 여기 있는 있잖아. 거? 이렇게 그럼 갑자기 이게 셀카야. 그럼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호텔이에요. 호텔이야 여기가. 호텔. 그쵸. 그리고 발렛을 맡겼어요. 근데 차가 그 M사였어요. 네. 그거에다 여기 호텔 이름 딱 나와 있어. 좋은 호텔이야. 그 다음에 갑자기 글이 이거였어요. 날씨 좋탕인데 백 보이고, 백 보이고 차 호텔 보이고 호텔 차 이름 보이고 보이고. 날씨 좋탕 이런 거. 그런 SNS에 굉장히 많은 네. 허세 사진 아니면 이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본인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굉장히 거 중요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심리 아닌가요? 네, 나 지금 행복해요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심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는 사람은 나 행복해 아니면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못 끊어요. 이 SNS는 진짜 못 끊는 것 같아. 사실은 이분이 보낸 첫 번째 문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SNS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내가 보기엔 못 고쳐 이거는. 아마 이게 이 남성분이 물론 이 여성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여성분이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 맺는 실질적인 대인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받는 관심과 사랑보다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꾸 SNS 쪽으로 더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힘들고 이게 싫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해보고요. 아마 그래도 여자분이 납득이나 인정을 못하겠지만 다행히 그렇다면 만나되 그렇지 않다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탑. 저도 이걸 겪어봤는데 이건 스탑. 자, 어우 이거 심각하네. 왜요? 잠꼬대로 전 여친 이름 부른 애인 고 올 스탑. 아우 이거 어떡하냐. 얼마 전 여름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계곡으로 캠핑을 가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수박도 먹고 재밌게 놀았죠. 그렇게 놀다 남친이 피곤했는지 텐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를 바로 깨웠어요. 너 지금 무슨 꿈 꾼 거냐고. 잠꼬대로 전 여친 이름 불렀다고 물었더니 자기는 기억 안 난다고 잡아댔네요.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저랑 있으면서도 걔 이름을 자다가도 부를까. 일단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못 놀 것 같아서 서울 가서 보자고 하고 제 짐만 들고 다시 올라왔어요. 제 남자친구 아직도 구 여친에게 미련이 남은 걸까요? 이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내가 갑자기 꾸기 싫은 꿈, 그럼 악몽을 왜 꿔? 근데 이건 있어요.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의 세계에 있던 것들 중에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신경 쓰게 만들거나 혹은 좋았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 다 무의식의 세계로 던져놔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무의식으로 날아간 어떤 갈등의 소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무의식 세계에 존재를 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항상 의식 세계로 넘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이 사이 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평상시엔 못 넘어와요. 근데 이 벽이 좀 흐물흐물해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잠을 잘 때. 근데 그럴 때 이 무의식에 있는 갈등의 소지들이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그냥은 못 넘어오고요. 보통 상징화를 거치고 왜곡이 돼서 나타나요. 그러게 꿈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랑 놀러 갔을 때 옛날 여자친구 생각이 1초건 2초건 났을 가능성은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연상에 의해서 비슷한 행동이나 비슷한 장소 아니면 비슷한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과거 기억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에요. 못 잊은 건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그게 잠깐 떠올랐다고 해서 이 여자한테 어떤 이성으로서의 마음이 있다든지 미련이 있다든지 후회가 있다든지 혹은 지금 만나는 나보다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크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진짜로 믿는 사이면 그 잠꼬대 때문에 여행 중에 아. 돌아올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지. 아마 그렇지. 뭐 전 여친 SNS에 들어가서 몰래 보다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하트를 눌렀다 걸렸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은 가능성이 이거는 있네요. 당연히 열 받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 만약에 딱 이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절대 그건 헤어질 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수했던 과거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리고 아까 딘딘 군이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계속 부르다 보면은 이 각인이 돼요. 기억이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도 모르게 실수로 말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그런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고. 저도 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무슨 뭐가 있었으면은 그때는 그건 다른 얘기죠. 그때는 이거 고민. 자, 무조건 고입니다. 네. 이거 무조건 고지. 저희는 이제 가면 상담소를 가면 상담으로 가야 돼요. 네, 사연 술자리만 가면 골든벨 울리는 나 어떻게 하죠? 나 이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이런 분들 있어. 26살 음악인입니다. 낮에는 학생에게 레슨을 하고 밤에는 제 음악 작업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술만 마시면 계산을 제가 다 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술만 마시면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가끔은 정신이 나갔는지 생활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술값을 내곤 합니다. 월세 낼 돈까지 술값으로 미리 땡겨 썼다가 메꾸느라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일단 딘딘 씨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나랑- 음악도 같이 하고. 나랑 되게 비슷한데? 네, 안녕하세요. 그때의 순간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단우라고 합니다. 뭐를 노래해요? 그때의 순간을 노래. 그때에서 멘트 좋다. 야, 이거 멋있다. 그- 왠지 아티스트 같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러면은 답답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뭐 만약 여자친구 있을 때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빨리 엑스들한테 단체로 사과드려. 술 먹잖아요. 사과드려. 그러면 뭐 이제 뭐 더블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세 명이서 이렇게 만나서 술을 먹어요. 그럼 술 마시고 제가 사요. 내가 살게. 그리고 제가 사요. 그럼 2차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여자친구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싸우는 거야 맨날. 왜 맨날 네가 돈 내냐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답답하죠. 이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호구같이 보이거든. 그래? 네. 왜? 그냥 기분 좋으니까 야 내가 살게 이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1차를 딘딘이 쐈어요. 둘이 친구야. 2차를 가서 딘딘이 쏠렸는데 우리 이름 단우 씨가 아니야 내가 쏠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래도 나은데 거기서 야 됐어 내가 쏴야지 내지는 내가 쏠게 그런데 단우 씨는 거기서 잘 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자친구가 볼 때는 네가 호구로 보여요. 그래? 단우 씨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3-4번 사면은 이 친구들이 한두 번 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걸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야 내 친구가 진짜 멋있어 술만 먹으면 골든벨 쳐라고 생각을 할지 야 오늘 걔 만났는데 지갑 왜 들고 나가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자꾸 골든벨 치고 정확하게 내가 자꾸 사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는 물론 주변에 같이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아직은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내가 그들을 약간 좀 책임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근데 단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까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월세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집 밖에 못 나오고 내 생활을 못 할 정도까지 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기준보다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로 이렇게 나가서 잘 질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술만 먹으면 극죠? 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집에 가서 생각을 잘 해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드렸고 또 딘딘도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네. 이런 속에서 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늘 이 출연해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막 추천해주고 싶네요. 주위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깨알같이 좋은 해결책들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요. 근데 더 고민되면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